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백선기입니다. 기말고사가 끝나면 곧 여름방학입니다.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인 수시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수시를 할 것이냐, 정시에 올인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주요 바로미터 가운데 하나가 모의고사입니다. 진로를 위한 진학 특집. 오늘 이 시간에는 모의고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동대 부속여고 김용진 선생님을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부속여자고등학교 김용진입니다. 오늘 모의고사에 관한 많은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요. 처음에 3월 모의고사라는 거를 치르게 되잖아요. 네. 예, 중학교 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건데 그 모의고사란 왜 보는 건가요? 그리고 뭔가요? 예, 일단 모의고사의 종류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모의고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가장 학생들이 많이 보는 게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네. 전국연합학력평가라고 하는 네. 시험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모의 수학능력 시험이 있고요. 네. 사설학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이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은 고3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 1, 2학년 학생들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네. 사설학원에서 실시하는 것은 뭐 1, 2, 3학년이 다 있습니다만은 응시 집단이 좀 작죠. 네. 대체로 학생들이 보는 건 학교에서 보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모의고사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 첫째는 학생들이 수능을 대비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 실제 수능과 똑같은 문항수 시간으로 네. 시험을 실시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그 학력 평가, 네. 즉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학업 성취를 보이고 있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네.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성적에 반영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모의고사 성적은 어떤 경우에도 그 학교 내신 성적에 반영될 수도 없고요. 예. 대학 입시에서도 반영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요. 예.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첫 3월 모의고사를 잘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뭐 일단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네. 이제 대체로 그런 경우를 보면 학원들이 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불안감을 좀 부추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못 보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무슨 단기 특강 이런 걸 하는데 네. 실제로 과목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수학이라든가 네. 사회, 네. 과학 이런 과목들은 이제 지식의 구조가 아주 명백하기 때문에 네. 뭐 거기에 대한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뭐 일정 부분 이익을 네. 볼 수도 있겠지만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통합교과적 출제.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면요 교과서 외가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떤 단기적인 학습으로 해서 성적을 향상시킨다는 거는 네.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기초적인 학습 능력을 기른다라는 차원에서 네. 그냥 접근을 해야 되지. 네. 뭐 이를테면 중학교 3학년 때 네. 고등학교 들어가서 볼 3월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한다. 네.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시죠? 예, 국어 선생님. 예, 국어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믿어야겠네요. 예. 네. 그 엄마들 사이에서는 그리고요 고등학교 3월 첫 모의고사가 네. 결국은 고3까지 간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건가요? 영 틀린 얘기는 아닌가요? 아니면?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학업 능력이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모의고사, 그러니까 전공연합 학력평가에서 네. 좋은 성적을 얻는 건 당연하죠. 네. 그럼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와서 꾸준히 또 열심히 공부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공부를 열심히 해왔던 학생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좋은 성적을 받지만 고1 때 성적이 끝까지 간다. 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의 성적이 바뀌어요. 바뀝니까? 예, 그래서 예. 오히려 뭐 올라간 학생도 있고요. 네. 떨어진 학생도 있고요. 네. 뭐 물론 유지한 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합니다. 심지어 고3 때 와서도 성적이 바뀐 학생들이 아주 많아요. 반가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애를 두는 학부모 입장에는 아주 반가운 이야기시네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이제 모의고 성적은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이제 학생들이 근데 이건 있죠. 그러니까 모의고 성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굉장히 통합사고적인 네. 측면을 강조하고 또 좀 학교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있고 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예. 어떤 단기적인 공부로서는 성적을 올릴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를 해서 장기적으로 성적을 올려야 되는데 네. 학생들 중에는
조급함에 예. 그걸 못 견디고 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체력을 길러야 되는데 예. 예. 단지 몇 등급? 예. 예. 이거에 너무 연연해 그냥 가지고. 이번 시험 몇 등급이냐 예.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학생이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이런 점을 보완해야 되고 네. 이런 점이 부족하구나 그런 네. 것들을 다는 학업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예. 이제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그 모의고사가 이제 끝나고 나서 네. 보면 이제 그 뒤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문항에 대한 그 유형이라든지 예. 그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그것도 막 문항별로 해서 뭐가 부족하다라는 예. 것들이 정보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그냥 등급만 확인하고 나 몇 등급이나 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아니면 옆에 처박아두거나 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좀 어떻게 정보를 어떻게 읽어내야 될까요? 일단 모의고사 성적표라고 하는 것이 네. 굉장히 정말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수능 성적하고 똑같은 지표가 나오는 게 네. 표준 점수, 네. 백분위, 등급 이런 경우가 나오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적에 대한 자료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는 네. 세부 영역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화법, 작문, 네. 문법 이런 예. 식으로 세부 영역이 있는데 세부 영역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출제됐고 네. 전국 평균은 이 영역에서 몇 점인데 예. 나는 몇 점을 얻었나 그러면 네. 내가 부족한 영역을 알 수 있는 게 있고요. 예. 또 하나는 학생이 보충 학습이 필요한 문항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른 친구들은 다 맞았는데 나만 틀린 문항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이를테면 똑같이 틀렸지만 원래 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틀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보충 학습을 해야 될 문항을 그 번호를 제공해 줍니다. 이를테면 네. 학생마다 그러니까 보충 학습 문항이 달라요. 다르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5번, 8번, 23번을 보충해라. 어떤 친구는 뭐 13번, 17번을 보충해라. 이런 식으로 그 영역별로 네. 보충 학습 문항이 나오고요. 예. 또 실은 자세히 그 밑에 보면은 문항 하나하나마다 네. 이 문항의 난이도가 표시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봤더니 음. 이 문항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맞췄다. 맞췄다. 이 문항은 굉장히 어려워서 많은 친구들이 틀렸다. 네. 그런데 남들이 다 맞춘 문제를 내가 틀렸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실수가 아닌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남들이 다 틀렸고 나도 틀렸다. 네. 그러면 이 문항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구나. 그러면 내가 상위권을 가기 위해서는 이 문항을 꼭 맞춰야 되겠다. 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요. 예. 그 외에 또 뭐를 제공하냐면 전국여러학력평가 같은 경우는 조합별 성적을 제공합니다. 종합별 성적이요. 그러니까 조합별에서 조합별. 국어, 영어, 수학 1학년 같으면 국어, 네. 영어, 수학 2학년 같으면은 소위 말하는 문과 계열 사회탐구를 선택한 네.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탐구 탐구.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탐구를 네. 합친 성적의 누적 백분위를 또 제공을 해요. 예. 그러면 그거를 본다면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로 해서 내가 전국에서 어느 수준인가를 또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죠. 근데 그렇군요. 그런 아주 다양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꼼꼼히 성적표를 보시는 게 좋고요. 네.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성적표를 보시기 좀 어려우시면은 어렵죠. 학교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상담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학교 담임선생님들은 네. 대체로 그걸 잘 아시죠. 계속 예. 학교에 계시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아까 제가 수능 점수가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걸 모르시면은 예. 그 성적표 보시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대체로 성적을 얘기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나 75점 받았어. 예. 엄마 나 80점 받았어. 그러면 원점수만. 어머니들은 80점 받았으면 잘한 거구나. 예. 70점 받았으면 너 좀 못했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데요. 만약에 80점 받은 과목은 평균이 70이고 네. 75점 받은 과목은 굉장히 어려서 평균이 40점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러면 어느 과목이 더 잘한 걸까요? 예. 그러니까 70점 평균일 때 80점 받은 과목보다 40점 평균일 때 75점 받은 과목이 실은 더 잘했을 그쵸.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니까 이렇듯 과목의 평균에 따라서 원점수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정해서 표준화시키는 점수를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표준 점수라고 부르고요. 표준 점수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국 평균보다 내가 어느 만큼을 잘했나 못했나가 표현되는 점수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예. 될 것 같아요. 뭐 원래 공식이 있습니다. 자기 점수에서 네. 전국 평균을 뺀 다음에 예. 표준 편차로 나누고 선생님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있는데 그거 다 아실 필요 없고요. 네.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얼마나 잘했나
예. 얼마나 못했나 이걸 알려주는 게 네. 표준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은 전국 평균을 무조건 100으로 표현해요. 네. 그러면 우리 아이가 100보다 높다. 네. 그럼 일단 평균보단 잘했거든. 정말 잘한 거다. 그러니까 100보다 낮은 표준 점수 받아왔다. 네. 평균보다 못했구나. 아. 그거예요. 근데 예. 이제 문제는 얼마나 잘했냐. 예. 얼마나 이거잖아요. 잘했냐. 그렇죠. 그러면 100보다 많이 커지면은 표준 점수가 이제 많이 좁으면 굉장히 잘한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또 이제 난이도 영향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난이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네. 표준 점수의 최고점이 올라갑니다. 예. 근데 시험 문제가 쉬우면은 네. 표준 점수 최고점은 낮아져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과거에 수학이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잖아요. 네. 그럼 수학은 평균이 40점대가 나와요. 네. 그러면 수학은 100점을 맞으면 예. 표준 점수가 140, 150 가까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를테면 작년에 수능 영어가 굉장히 쉬웠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만점을 받고도 네. 120점대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준 점수는 난이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네. 점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하나 더 제공하는 점수가 100분위예요. 네. 100분위는 내가 어떤 점수를 받으면 예. 전국에 나보다 낮은 아이가 몇 %냐를 그건 표시해 이제 줘요. 반대네요. 못한 예. 애가 더 뭐라는 예. 게.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국 상위 1%다. 네. 그러면 99%는 나보다 낮은 거잖아요. 예. 그럼 100분위가 99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 전국 등수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예. 그래서 전국 등수를 알 수 있는 좌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등급은 뭐냐? 네. 등급은 이 100분위에 따라서 네. 상위 4%는 무조건 1등급. 1등급. 예. 그래서 그다음 7% 그러니까 누적으로 하면 11%가 11%죠. 되겠죠. 예. 그러면 2등급. 예. 그래서 4, 7, 12, 네. 17, 20, 네. 17, 12, 7, 4 네. 이렇게 해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를 나눠서 표현하는 겁니다. 네. 이 등급은 어디에 쓰이냐면요. 네.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학력을 최저 따질 때 이 예. 등급을 따지게 돼요. 네. 그래서 등급이 굉장히 중요한 그죠. 거고요. 또 등급이 이제 또 이 커트라인 따라서 내가 한 1점 낮았는데 나 3등급 뭐 그쵸. 2등급 그런 될 수 있으면 경우들이- 3등 억울한 경우가 많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 학생들은 이제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2등급 예, 되는데 2등급 되는데. 예. 어쨌든 근데 수시 모집에서는 등급을 따지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또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등급 정도만 봐도 충분히 학생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네. 학부모님께서는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오면은 네. 꼭 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럼 1, 2학년 때는 뭐 사실 이렇게 막 너무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 내가 부족한 부분 같은 것도 좀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등급으로 해서 어느 대강적인 정도 수준을 대강적인 파악하고요. 수준을 파악하고 이제 예. 고3에 이제 3, 6, 9 모의고사 때는 이제 아주 정밀하게 그렇죠. 예, 그걸 봐야 되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뭐 난이 그 유형을 보는 거고 9월은 난이도 뭐 이렇게 보는 거다 그런데 맞나요? 그거는 이제 6월, 9월이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요. 네. 평가원의 그래서 실시하는 예. 고3 학생들에 네, 대해서 고3 하는데요. 학생. 고3 학생들 모의 평가는 이제 두 가지의 의도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평가원에서 학생들에게 네. 올해 수능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낼 거다라고 예.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평가원도 올해 학생들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예. 올해 맞춰야 제 학생들이 되니까요. 급수 이런 거를. 어느 만큼의 실력이 있는 학생들인가. 예, 예. 그래서 어떠한 학력을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냅니다. 그래서 실은 그동안의 쭉 패턴을 보면은 네.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의 난이도는 네. 늘 달랐어요. 그러니까 네. 6월이 쉽다고 9월도 무조건 쉬운 게 아니라 네. 대체적으로 한 번 정도 쉬우면 한 번 정도는 그보다 조금 더 어렵게 네. 또는 6월이 좀 어려웠다. 네. 그러면 9월은 좀 더 쉽게 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조금 어렵게 냈더니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약간 쉽게 내볼까? 이렇게 나오네. 네. 그럼 이번엔 요번 6월 모의고사는 굉장히 쉬웠거든요. 네. 평가 6월 모의 수능은. 아, 그랬나요? 예. 그러면 6월 모의 수능보다 9월 모의 수능은 조금 더 올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약간 올라갔을 땐 또 성적 분포가 어떻게 나오나. 그걸 보고 이제 수능 출제를 예.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은 모의고사네요. 그렇죠. 모의평가. 네. 예. 근데 학생들의 어떤 상황도 파악을 하고 네. 또 학생들에게 올해 수능은 이러한 형태로 출제하겠다라는 것도 안내도 하고 네. 그런 기능을 하는 게 평가원이 실시하는 모의평가입니다. 예. 그럼 모의고사가 또 그런 이 난이도나 혹은 평가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진짜 수능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시간이나 문항수 이런 것들은 수능하고 똑같이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연습한다는 의미도 되겠네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교육청 전국연합 학력평가 같은 경우는 네. 각 시도교육청들이 그 돌아가면서 맡아서 출제를 해요. 네. 그러면 그 시도교육청별로 그 정말 최고의 출제 역량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을 초빙을 해서 네. 그 선생님들이 합수까지 해가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수능에 가깝도록 네. 혹은 수능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문항을 설계하고 검토를 해서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문항을 잘 풀 수 있다면 이 학생은 수능도 잘 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또 어떻게 공부해야 이런 문제들을 잘 풀 수 있는 것인지 네. 이런 거를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야죠. 예. 우리가 그 6월 때는 재수생들이 같이 이제 많이 3월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만이죠. 예,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일정이 조금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네. 3학년 수능 시험은 11월에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학년들은 3월, 네. 4월, 예. 7월, 예. 10월 네 번은 교육청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보고요. 네. 교육청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재학생들만 시험을 봅니다. 네. 그리고 6월과 9월은 모의수능, 즉 평가원 모의수능이라고 해서 네.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시험을 봅니다. 네. 그래서 그 6월과 9월 모의수능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이유가 네. 재학생들만 볼 때하고 또 졸업생들이 포함돼서 볼 때는 네. 집단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수능에 대한 예측도가 좀 더 높다 이런 네. 말씀을 많이 하시죠. 예. 근데 재학생만 했을 때보다 재수생이 들어오면서 예. 사실은 등급이 많이 재학생 입장에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요. 네. 졸업생들은 아무래도 네. 1년 공부 더 했잖아요. 더 했죠. 예, 예. 그런 게 있고요. 예. 또 몇 가지 요소가 있겠는데요.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부 과목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진도가 아직 안 나갔어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고3 와서 진도 나가고 음. 그거 복습해서 시험 보는데 네. 졸업생들은 작년에 이미 다 진도 나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계속 복습만 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도 있고 이를테면 고3 재학생들 같으면 학교의 어떤 행사, 교육적인 행사들도 있고 네. 뭐 이를테면 지난주에 저희 반 학생 같으면 체육 수행 평가했거든요. 네. 체육 수행 평가한다고 일요일 날도 나와서 연습하고 그랬어요. 아. 단체로 하는 거라서. 예, 예. 그러면 그런 것들 한다고 또 이제 시간을 좀 다른 데 네. 쓰는 것도 있고 또 학교에서 보는 과목이 내가 수능을 보는 과목이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선택을 해서 보는 선택을. 시험이니까. 예. 그런데 그런 시간들인데 졸업생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부할 시간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요즘 모의고사가 EBS 연계잖아요. 예. 재학생들은 EBS 연계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적응이 덜 돼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졸업생들은 뭐 어쨌든 작년 고3 때 모의 수능 2번 받고 수능을 네. 봐봤으니까 네. 아 EBS 교재가 이런 식으로 연계되고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돼 이런 걸 잘 할 수 있죠. 네. 아무래도 고3 학생들은 네. 그러니까 매년 고3 된 학생들은 평생 처음 고3이잖아요. 평생 처음 고3이죠. 예. 그러니까 평생 처음 해보는 거죠. 잘 모르고 실수가 있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졸업생들은 어쨌든 그걸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의 부담을 좀 덜하게 좀 더 예. 집중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네. 졸업생들의 성적이 높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 근데 흔히 저기 학교에서 재수를 해서 성공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라고 아마 40% 높여봐야 그 정도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시는데, 네. 예, 그 재학생들하고 재수생하고 이 모의고사를 봤을 때 좀 어느 게 또 유리한 뭐 이런 거 아무래도 재수생이 유리한가요? 그러니까 성적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지난 3년간 네, 평가원에서 네, 그 수능 응시 집단별로 네. 평균 차이를 공개한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국어 A형은 네, 뭐 졸업생들이 9점 정도가 높고요. 네, 국어 B형도 9.9점이 높아요. 예, 평균이 예, 재학생보다. 네, 뭐 수학도 뭐 한 10점 내외가 네. 높고 영어도 9점 정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평균이 한 10점 가까이 높은 것은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했기 때문에 성적이 올라간 것.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부를 못하는 하위권 학생들은 재수를 안 하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평균이 좋아 보여요. 네, 그런데 그럼 졸업하고 재수하면 모두 성적이 오르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성적이 오르는 친구들도 있지만 네, 성적이 뭐 큰 변화가 없는 친구도 있고 네. 심지어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졸업생들은 이제 되게 정시 전형을 많이 노리는데 네, 정시가 그렇게
퍼센트가 높지 않습니다. 네. 지금 수시가 거의 3분의 2를 뽑거든요. 예, 많이 뽑죠. 그러니까 66%가 넘게 뽑고 68% 이렇게 뽑는데 네. 그러면 30몇 프로밖에 안 되잖아요. 예. 수능을 잘 봐봤자 갈 수 있는 분은 30%밖에 안 30%대. 네. 그렇기 때문에 졸업생들이 수능 성적이 올랐다 하더라도 대입에서 성공하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그 정도만큼은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네. 하나는 이제 졸업생들 경우에는 여기서 실패하면 예. 삼수가 되잖아요. 예, 삼수가 되죠. 그러니까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 선생님 올해 좀 떨어져도 좋으니까 예. 공격적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겠습니다. 지원 자체를. 소신 예. 지원 뭐 예. 이렇게 가지고 붙는 경우도 있지만 졸업생들은 그런 걸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점수는 올랐는데 안정 지원을 하다 보니까 네. 오른 점수를 반납하고 네. 자기 고3 때 점수 비슷한 수준의 대학을 또 쓰는 예. 그런 경우가 나타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재수를 해서 더 좋은 대학에 가는 친구들이 뭐 30% 40% 정도다라고 네. 하는 말은 뭐 그게 뭐 퍼센트로 정확히 계산된 건 아닙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왜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가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는데 네, 예, 더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요소가 작용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원 전략도 그렇고 네. 또 실제적으로 성적이 안 오르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수험생들에게 그 모의고사란 어떤 의미고 네. 또 이 모의고사를 준비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 학교의 시험하고는 좀 다른 패턴에다가 네. 예, 그 평가하는 것도 좀 다르고요. 네. 워낙 광범위하고 예.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결국 수능 시험을 모방한 거고 네. 수능 시험이 추구하는 바가 뭐라고 되냐면 발전된 학력고사라는 예. 용어를 써요. 발전된 학력고사. 그러니까 예. 학생들의 학력을 측정하되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네. 사고력을 통해서 학력을 측정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주어진 자료를 암기하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네.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이해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네. 혹은 사례에 적용하고 예. 이런 것들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좀 더 수준 높은 지식까지 지적 능력까지 평가하도록 만들어진 시험이 그 모의고사 네. 그러니까 수능 시험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단순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네. 그런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예. 공부하는 습관을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는 습관을 그러니까 일단 단순한 암기를 해서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원리를 네. 이해한 다음에 내가 거기에 적용해봐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예. 제가 국어 선생님이니까 시를 갖고 네. 말하면 시를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때 이 부분의 의미는 이런 거야라고 하면 그거를 단순하게 외우는 거는 네. 내신대 비용이죠. 내신대 비용. 그런데 왜 이거를 그렇게 해석했는가까지 네.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네. 이 시가 아니라 다른 시가 수능 시험이나 모의고사에 나왔을 때 네. 지난번에 이런 식으로 해석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면 이 시의 의미는 이런 거구나 하고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리 즉 읽는 법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지 네. 읽어진 결과를 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국어 과목에서 네. 선생님 국어 전문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시 그런 뭐 또 소설 예. 다 이제 세분화가 돼 있잖아요. 예. 뭐 화법 뭐 네. 장문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물론 선생님이 해 주시고 네. 또 애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이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이 주변의 것을 활용하고 하는 좀 추천해 주신다면 국어 과목에 대해서. 일단 뭐 국영수가 다 가능한데요. 네. 일단 뭐 국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원리, 방법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학생들이 일단 그 원리에 해당하는 지식은 네. 그건 교과서에 다 있어요. 교과서네요. 예, 그러니까 네. 그건 수업 시간에 분명히 선생님한테 들었죠. 네. 그런데 그거를 학생들은 원리를 익히지 않고 내신을 대비할 때는 네. 그 원리가 적용된 결과를 익혔던 거죠. 예, 점수를 받아야 그렇죠. 된다는 그런 것 그러니까 때문에. 원리까지도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수능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뭐 EBS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 관련 강의가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들에 방과후 프로그램. 그런 수능에 대비해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한다라고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 수능 대비하는 네. 그런 문제집을 가지고 되게 연습을 많이 하죠. 예. 그런 것들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수학은 기본적으로 일단 좀 기초 학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 수학의 특징이 뭐냐면 기초적인 부분이 안 된 학생이 네. 응용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 공식이나 원리를 좀 익혀주고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영어는 어휘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배운 영어 교과서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수능 시험이나 수능 모의고사에. 시험이나, 예. 그러면은 내가 어떠한 단어가 나오더라도 알 수 있도록 단어를 암기하고 또 네. 문장 단위의 독해가 안 되면은 네. 당연히 뭐 긴 지문 읽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예. 기본적인 독해력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죠. 네. 그것들이 돼야 하는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랜 시간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예. 영어 단어라는 게 뭐가 시험에 나올지 모르는데 네, 예. 그러면 그 교과서에 있는 기본적인 단어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단어를 익히다 보면은 언젠가 거기 나오거든요. 어차피 그 고등학교 범위라는 게 있고 예. 그걸 벗어난 단어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건 이제 옆에 또 설명이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범위에 있는 단어를 꾸준히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렇게 급하게 공부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차분하게 여유 네. 있게 공부해주는 자세가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뭐 등급이나 점수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기초부터 확실하게 공부해주라는 거죠. 예, 그게 그 모의고사 잘 보는 길이죠. 모의고사 잘 보는 길이고 바로 수능을 잘 보는 잘 볼 길이죠. 수 있는 길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모의고사는 어디까지나 수능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말들은 하는데요. 모의고사를 그러면 못 보면은 수능 보기 어려운가요? 뭐 모의고사를 이를테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6등급 받았던 아이가 네. 갑자기 수능 때 1등급을 받는 경우는 네. 없죠. 예, 뭐, 아무리 근데 찍기를 잘해도 예, 그런 거는 찍신이 내려서 없겠지만 네.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과연 그럼 학생들이 어느 한 번의 모의고사를 실패했다고 해서 네. 과연 수능을 실패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를테면 저희가 이제 학생들의 성적 결과를 좀 추적 조사를 해보면은 네. 3학년 6월 모의고사에 네. 받았던 등급보다 예. 수능 시험을 잘 받는 학생의 네. 비율이 뭐 성적 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한 30% 정도의 학생들은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3학년 6월에 국어를 3등급 받았는데 네. 수능에서 3보다 높은 등급을 받는 애들이 한 30% 돼요. 그렇게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분명히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오른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한 번의 시험으로 일희일비라는 건 아니죠. 근데 네. 이를테면 누적적으로 이게 계속 그랬다라면 네. 이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은 네, 당연히 성적은 안 오릅니다. 그런데 예.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성적이 오르느냐? 네. 근데 이거는 역시 꾸준하게 공부한 학생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아주 극단적인 예로 제가 예전에 담임했던 학생 중에 예. 1학년 때 등급이 6점대 등급인 학생이 있었어요. 굉장히 낮은 등급이잖아요. 그렇죠. 6등급이면 그런데 이 친구가 3학년 때 1등급을 2개 받고 졸업했어요. 6등급에서 1등급이 2개요? 예. 물론 이제 내신 성적이 향상된 거긴 하지만 네. 그럼 그런 친구들은 뭐냐면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고3 담임할 때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성적이 올라요. 아. 3월 모의고사 볼 때보다 4월 모의고사 성적이 올라가고요. 네. 6월 모의고사 보면 또 성적이 또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어떤 친구냐면 정말 꾸준하게 공부 열심히 해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와서 공부하고 늦은 시간까지 자기가 공부하고 주말에도 자기 시간에 정해서 자기 스케줄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될 공부들을 꾸준하게 하는 친구들은 네. 결국은 성적이 오르간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번의 시험 결과가 아니라 네. 학생이 얼마만큼 계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느냐 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노력하는 친구들은 결국은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한 번의 시험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부족한 점을 파악해서 네. 보완에 노력하는 과정으로 연결하면 예. 성적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보완하는 것이 그 모의고사에서 자세하게 나오는 정보들을 그렇죠. 그런 것들을 활용을 충분히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하면은, 거죠. 예.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하구나.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잘 못하는구나. 네. 그럼 그 부분을 집중 학습을 해주면은 예. 이제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예, 뭐 내가 시를 못한다, 혹은 그러면- 뭐 내가 뭐 화법이 부족하다, 네. 그렇게 세분화돼서 정보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수학 같은 경우도 뭐 수열이 안 되는 학생, 네. 함수가 안 되는 함수가, 학생, 예. 미적분이 안 되는 학생. 예. 그러면은 그 단원별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준다면은 예. 그 부분에 대한 실력 향상을 이룰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영어나 수학, 뭐 사회과학이 다 그런데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기출 문제를 분석해 봐라라는 네.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이 굉장히 많죠. 예. 그 이유가 그런 것들을 통하면은 어느 게 시험에 자주 나오고 네. 그러면 당연히 그건 중요하니까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부분 공부 열심히 하면 그 부분의 기본적인 지식과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변형이 되건 저렇게 변형이 되건
지식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애들은 근데 그런 생각 안 하고 기출 문제만 그냥 열심히 문제를 그냥 풀죠. 무조건 그 문제 정답이 뭐냐만 정답이 풀죠. 뭐냐 이제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문제에 들어있는 개념이 뭐냐 네. 이거를 정확히 공부해 주는 게 필요한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푼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다. 예, 한 문제를 풀어도 제대로 풀어야, 제대로 된다는 풀어야 거죠. 된다라는 그런 네. 개념이신 거죠. 이제 6월 모의고사는 이제 끝났고요. 네. 이제 9월 모의고사가 한 번이 남았습니다. 네. 예, 많은 학부모 또 학생들이 좀 어떡하나 고민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네. 자기 지금 성적 가지고 예. 전문가시니까 선생님 한번 이 시점에 네. 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좀 해주시죠. 일단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 성적을 이제 받으셨을 건데 네. 받으셨으면은 거기 있는 성적을 보시고 제일 궁금해하실 게 뭐냐? 결국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 점 쓰면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나요? 네. 뭐 그거를 지금 제가 여기서 일일이 모든 학생의 점수를 다 네. 알지 못하니까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네. 대입 상담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학교에다 보급을 하고 있어요. 예. 거기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모의고사 성적을 입력하면은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네. 것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대교협에 대입 상담센터가 있거든요. 네. 글로 전화를 하시거나 거기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시면 역시 성적을 거기다가 이제 뭐 국어 몇 점 받고 100분위가 얼마고 네. 그리고 수학 쭉 쓰면은 그 정도 성적이면은 정시에서 작년에 어느 정도 대학에서 합격을 했다라는 했다. 예. 것을 안내해 주는 그런 공공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은데 예. 이제 그래도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올리면은 네. 어디 갔다 예, 이거밖에 예. 없잖아요. 네, 예. 그래도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면은 그 정도 성적이군요. 그러면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수시 지원 전략은 뭘까요? 이런 네. 것들도 여쭤보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걸 제일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그게 정말 또 뭐 개인적인 사정에서 힘드신다면은 네. 대교육 대입 상담센터를 네.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모의고사는 수능의 준비 과정입니다. 점수의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자신의 약점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지표로 삼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올해 대수능을 앞둔 고3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지난 3월, 6월 모의고사 결과를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로 레시피 백선기였습니다.